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명성 TNS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오늘 지금 장중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을 드려볼까 하는데, 사실 이 주식이라는 게 일단 개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상당히 일단 불리한 환경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정보라는 게 있어서 일단 가장 처음 접하는 게 아무래도 어 최대 주주가 되겠죠. 최대 주주가 되고 그 다음 의사 결정을 한 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돈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이제 주주들이 될 테고, 이제 관계자들이 되겠죠. 네, 그 다음이 이제 아무래도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이제 대형 증권사라던가 이제 기관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외인들이 될 테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접하는 게 개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최대 주주가 결정하고 나서 우리에게까지 정보가 오기까지란 시간은 길게 걸린다면은 뭐 이제 몇 달, 몇 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나서 실제로 여기에 대한 결과, 이제 우리가 정보를 얻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 매매 전략을 잡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가가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다? 그러면 왜 이런 움직임이 나왔는지 이제 예상을 해보고 이제 시나리오를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베팅이 들어가는 전략을 잡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명선 TNS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일단 하한가를 맞은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가설을 좀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무래도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아무래도 주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공시를 살펴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최근 공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아무래도 사업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현재 이 명성 TNS가 가지고 있는 사업성이 이제 앞으로 이제 부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명성 TNS가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명성 TNS가 하고 있는 사업은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이제 분리막, 그 2차 전지 쪽에서도 이제 분리막을 생산 설비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디스플레이 쪽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건 거의 주로 이제 분리막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 되고 있는데, 난 최근 실적주들을 보면은 2차 전지 쪽에서 계속 성장세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업황이 부진해서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단 말은 다른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봤을 때 공시를 살펴보면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요번에 최근에 나왔던 거죠. 최근에 주가가 이제 크게 요동치기 시작을 하는데, 그 요동치는 시점에 공시들이 나옵니다. 근데 공시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양수도 계약 체결이 보여요. 그 말은 즉 최대 주주를 바꾼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바꾸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공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주주 변동 공시인데, 지금 최대 주주 지분이 보시면 61%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번에 보고서 내용이 이제 절반 반토막이 난 거죠. 네, 31%로 변동이 됐다. 그 말은 즉 절반을 물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라는 건데, 일반적으로 넘긴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됐을 때 만약에 그 최대 주주가 그 업황에 대해서 가장 잘 나가는 회사라면은, 아니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있는 기업이라면은 오히려 이게 악재라기보다는 호재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왜냐면은 그 회사가 인수를 함으로써 더 잘 나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최대 주주 양수도 한 인물들을 보면은 계약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디 넘기냐면은 엠테크 컨소시엄, 그리고 체리일 조합, 럭키넘버 조합, 플레인스 조합, 골드리프 조합, 그리고
플라이버텍스 이렇게 해서 이제 최대 주주가 주식을 넘기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최대 주주 외에 다른 2인 있죠. 권태욱 본인 말고 특수관계인 이용진하고 더 내려보면 한 명 더 있는데, 지금 넘기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계약 상대방이 똑같아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근데 전부 다 뭐냐면 조합이죠. 그래서 특정 인물에 넘기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어떤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냥 단순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합 자체가 최대 주주가 된다면은 이 조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성 TNS를 끌고 가야 되는데 단결력을 가지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삼성 SDI라던가 뭐 이런 기업이 아니면 전기차 관련주 대표적인 기업이 모 기업이 이 인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분력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그리고 투자 조합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쉽게 말해서 대표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보니까 그냥 지금 가격에 팔아 넘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만약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면은 지금 이 가격에 팔기보다는 더 들고 가가지고 이제 그 업황이 크게 성장을 했을 때 그때 물량을 넘겨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 이런 조합에 넘긴다라는 거는 앞으로 향후 업황에 대해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략을 잡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2차전지 산업이 이게 꺾이는 산업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는 산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가설을 세워볼 수 있는 게,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명성 TNS가 분리막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재밌는 것, 그러니까 세워볼 수 있는 가설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분리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정공정으로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에서 이 명성 TNS가 독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 라인 공정을 하고 있는 기업이. 근데 이 2차전지 업황이 커가면서, 그러니까 경쟁 업체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다른 경쟁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실제로 명성 TNS에 대한 인지도가 계속해서 떨어진다던가 퀄리티가 계속 떨어지면서 다른 업체들이 성장을 해 나간다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 이제 장밋빛을 보지 못하고 이제 그냥 대충 팔고 나가는 전략을 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일단 첫 번째 가설로 세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하고 있는 분리막에 대한 업황이, 그러니까 분리막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력 부족이라던가 아니면은 실제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사업을 접는 경우가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가설을 한번 세워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가설은 이 명성 TNS가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이 분리막에 대해서 제공하고 있는 사업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력 매출 납품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점유율이 줄어드는지 매출이 감소를 하는지 이 부분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체크를 하지 못했지만은 아무튼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가설인 그 분리막에 대한 문제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 가지 뉴스 기사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요번에 이제 그 배터리 화재가 났었던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배터리 화재가 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거론이 되는 것이 뭐냐면은 분리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보면은
요번에 뭐 내부 손상을 확인했고 분리막에서 구리 성분이 검출이 됐다. 그 말은 즉 요번에 이제 화재가 났던 이유가 이 분리막에 대한 문제점으로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기술력이 부족에 대한 부분을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냥 2차전지 업황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지만은 그냥 단순히 좀 넘기는 그런 전략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좀 공시를 보면은 보고서 내용 말고 아까 공시를 다시 하나 열어보도록 할게요. 대량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최대 주주가 절반을 남기고, 즉 이제 190만 주죠. 거의 200만 주를 남기고 절반을 이제 투자조합들에게 넘겼는데, 근데 그러면 나머지 물량은 가져가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물량 넘기는 걸 보면은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이제 물량 넘기는 거 쭉 보면서 이 3번 항목에 최대 주주가 여기 넘기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조합의 물량이 넘긴 건 확인을 했어요. 근데 이 넘긴 양수 보면은 조합 말고도 오택동이라는 인물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택동이라는 인물에게 지금 주식을 얼마를 넘기는 거예요? 199만 2,740주를 넘기겠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요것도 이제 예전에 나온 건데, 지금 현재 실제로 양수도 계약 체결된 건은 뭐냐면은 투자조합 쪽에서만 체결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그 말은 즉 앞으로 한 번 더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최대 주주 변경권 해서 오택동이라는 인물에게 지금 190만 주의 주식 물량을 넘기는 공시가 하나 더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실제로 이 인물이 뭐 하는 인물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향후 이제 2차전지 쪽이라던가 아니면 디스플레이 쪽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라면은 다시 한 번 더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 기업을 끌고 갈 만한 인재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포기를 하고 다른 좋은 기업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즉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이 조합에 대한 체결은 나왔으니까 이제 이 오택동이라는 인물에 대한 양수도 공시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지분 변동 공시가 나와야 일단 첫 번째로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게 그 공시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기는 일단 우리가 모르는, 아까 이야기 드렸죠, 정보라는 게 최대 주주, 그 다음에 뭐 이제 실제로 거래하는 사람, 자금줄, 이런 오택동이라는 인물들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대형 정보 기관들, 이제 외인이라던가 기관들에 대해서, 그 다음이 이제 개인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뜨지 않는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디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수하고 매매에 들어가기란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이 오택동이라는 인물에게 실제로 주식이 넘어가는지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인물에 대해서 조사를 한 다음에 투자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한 다음에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번에 주가 급락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실제로 넘기는 가격대예요. 지금 원래 이제 그 양수도 계획을 했을 때 가격대가 15,000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정정 후에 가격 넘기는 가격이 이제 12,000원대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실제로 아까 말했듯이 오택동이라는 인물이 최대 주주로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인물이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된다면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단가가 12,000원대까지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 말은 즉 실제로 지금 장중에 사기보다는 더 기다렸다가 12,000원대 혹은 이 가격 아래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최대 주주보다 더 좋은 단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점으로 봤을 때 지금 단순히 주가가 많이 급락이 나왔다고 지금 시점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들 좀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금 명성 TNS 같은 경우는 주식수가 현재 상장되어 있는 게 630만 주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하면은 이제 품절주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 상장 주수가 630만 주인데 지금 지분을 보면은 최대 주주를 제외하고 기타 등등 제외하고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수를 보면은 36%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을 좀 하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실제로 유통되는 주식 수는 한 230만 주 정도가 되는데 이 230만 주가 오늘 급락이 나온 데 전체 다 물량이 나왔다라고는 사실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죠? 왜냐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상장이 돼 있고 그 상장되어 있는 유통 주식수에 못해도 100인 이상이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상장이 유지되고 하기 때문에 100인이 맞나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만큼 이제 많은 투자들이 다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부 다 물량을 전부 다 쏟아내기는 사실 그런 건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220만 주인데 오늘자 거래량이 터진 것을 보면은 지금 280만이 터졌다라는 거죠. 거의 지금 300만 찍기 일보 직전인데 그 말은 즉 지금 시점에 뭐가 들어왔냐면은 기술적으로 그냥 단순히 주가가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여기서 그냥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나오겠지, 그냥 단순히 개인 투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가격대 역시도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단기 투자에 대한 관점,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들어온 수급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시점에서 여기서 바로 반등이 나올 만한 명분은 찾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은 즉 이 단순 투자들이 들어왔던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량, 그러니까 지금 급락을 받아가기보다는 지금 실제로 창구 KB증권이랑 한투 쪽이랑 이베스 쪽에서 창구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량이 그치는지, 그러니까 오늘 물량을 다 뺐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했듯이 오늘 단순 투자들, 단기 투자들에 들어오는 물량 역시도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확인을 하고 거래량이 터진 시점보다는 좀 이제 잠잠해는 시점에 들어가 보는 게 더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일단 명성 TNS 같은 경우는 좀 정보적으로 뭐로보다 지금 현재 뭐 찌라시 도는 것들이 있어요. 뭐 최대 주주가 주식을 전부 이제 물량을 넘기고 간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일단 어찌됐건 간에 이제 우리는 이제 팩트를 가지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은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지금 변동성을 보고 이제 단순히 너무 많이 빠진다 이런 관점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좀 큰 그림을 보고 신중히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성 TNS가 많이 빠졌는데 만약에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어찌됐건 간에 이제 주주이기 때문에 좀 주주로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런 실제로 왜 최대 주주가 바뀌는지, 어떤 이유로 해서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보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서 조금 더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투자에 임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가설들을 세어봤는데 실제로 이 가설들 중에서 어떤 이유로 해서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는지를 보고 나서 투자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정보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지금 오늘자 급락이 나오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오늘 장중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난번 에도 급락이 나오긴 했지만은 요번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연봉을 만드는 수급 창구는 KB, 한국증권, 이베스트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내일 역시도, 그러니까 오늘만 단순 물량이 아니라 내일도 연속적으로 추가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면서 실제로 언제 어느 시점에 물량이 멈추는지 이런 것들도 좀 판단을 해서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성 TNS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여기로 마치기로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살펴보면서 아무래도 이제 긍정적인 이유로 최대 주주가 바뀌는 거라면은 오히려 이제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살펴보면서 괜찮은 정보들 좀 투자할 만한 포인트가 나온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영상 찍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